대개 일어나는 시간이 2시 반, 2시쯤에 일어나요. 그냥 5시간 자고. 그래서 2시부터 해서 3, 4, 5, 6, 7. 7시에서 8시까지는 뭐 학교 바로 앞에 있으니까 세수하고 밥 먹고 바로 학교 가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5시간이 있어요. 새벽에. 그거에는 도저히 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내가 또 다른 사람보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도 먹고 더 먹었잖아요. 이제 직장 가지고 하려니까. 그러니까는 3분의 1을 시간을 가지고서 내가 그 사람들 따라간다고 하는 게 힘들고 머리 수준은 비슷하다고 하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인 것이 야 빨리 읽는 속독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속독수를 대학 때 좀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내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뭐 심리학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심술, 속독법 뭐 이런데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고 말았는데 야 그걸 해야 내가 이걸 벗어나겠다 해서 그게 지금 이 최면에서 그 공부를 하는 그 학습 최면이 있어요. 이걸 알았으면 좋은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빨리 읽는 것만 좀 연습하고 싶어서 그 읽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보통 한 단어 한 단어 읽어 나가잖아요. 눈으로. 그런데 연습을 빨리 하면 한 줄을 읽어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어 나가요. 빠른 속도로. 그게 이제 초보자고 그보다 좀 빠른 사람은 한 줄 자체를 한 번에 봐요. 한 눈으로. 이렇게 보면 한 문장이 보입니다. 한 줄이.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읽어가요. 그냥 눈알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두 눈알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스캔하는 거예요. 상당히 연습하면 그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책의 내용을 되게 파악하는 거예요. 뭐 자상하게 하나하나 읽어서 다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 내용이 뭐라는 것만 빨리 파악하면 되니까. 그래서 무협지를 엄청 만화 무협지 엄청 읽었습니다. 그때 같은 동료 선생님들이 되게 쉬는 시간에 무협지 읽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에 갖고 다녀요. 쉬는 시간 2페이지 읽고 그 다음 읽고. 나는 쉬는 1시간에 한 권을 다 읽어요. 그냥 다른 사람 넘기는 것 같지. 근데 그렇게 해도 내용은 내가 이게 무슨 얘기구나 아니까 이게 자꾸 연습하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목표는 3배 다른 보통 사람보다 3배 이상 빨리 읽자. 내용을 파악하면서. 근데 상당히 지금도 빨리 읽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학위 논문 같은 거 쓸 적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논문을 공산권까지 그 학자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면 자기 논문을 보내줘요. 그걸 수백 편이 되는데 그걸 뭐 나라마다 글자는 다르지만 한 페이지씩은 영문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그 페이지만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췌해가지고 논문 쓰는데 이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름도 넣고 이제 이러는 건데 그렇게 빨리 읽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읽는 연습을 한 일이 있는데 그거하고 또 속념이라고 하는 건 또 달라요. 예를 들어 그건 속념은 마음으로 하는 거고 기공 내가 여기서 한 15년 전에 같은 한의사 동료이면서 이걸 배운 사람 중에
이기문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기둥을 많이 수련했다고 이제 본인도 얘기하고, 그래서 다 학생들 다 간 뒤에, 배우는 분들 다 간 뒤에 우리 둘이만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데 저 앞에서 손을 뻗어서 맞으면 지금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손을 뻗어서 뭐 해도 거기 뭐 중간에 뭐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내 몸이 갑자기 비틀비틀해져. 비틀비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한테 밀리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그냥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넘어지려고 하니까 조심하세요. 뒤로 넘어지는 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게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믿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속념으로 뭘 움직이고 그 다음에 카드를 덮어놓고 그것을 딱 알아맞히고 한다고 해서 이제 그걸 봤는데, 대부분 그 속념이라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카드 뒷면을 볼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일종의 트릭, 경험상으로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탁구공을 놓고서 이렇게 해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짝 여기 배를 대고서 살짝 뭐 밀더라, 그런 것을 이제 밝혀내고 그랬는데, 어쨌든 속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 자체를 움직이고 이런 것보다는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 이 속념은 텔레파시인데 우리 최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치료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치료할 때도 그냥 앉으세요 치료합니다 해서 일반 뭐 약 발라줘서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치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최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 100%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 말을 100% 믿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최면입니다. 최면에 들어갔다 하면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은 일이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따라요. 그게 최면이에요. 근데 최면이란 건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상 그쯤이 되면 잠재의식이 열려서 잠재의식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근데 최면은 잠재의식의 소통 통로를 여는 기술이고, 통로를 일단 열고 나면 잠재의식을 들여다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뭐가 기억되어 있는지, 그 중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걸 해가지고 문제 있는 것은 지우거나 없애거나, 잘못된 건 바꿔주거나, 새로운 정보를 넣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원래 마음 치료는 크게 두 가지 기술이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잠재의식과 일반의식의 통로를 여는 거, 만드는 거. 통로가 만들어져야 대화가 되죠. 통로를 열은 뒤에는, 통로가 열리면 잠재의식은 좀 줄어들고 10%에서 뭐 8%, 7%, 6%, 5% 줄어드는 대신에 잠재의식의 비율이 91, 92, 93 올라와요. 일단 90이 넘으면, 10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일반의식은 작동을 않는다고 해서 정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느끼고 다 해요. 정보는 받아들이지만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안 씁니다. 그 표현을 누가 하냐면 잠재의식이 나와서 해요. 그러니까 최면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잠재의식과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내가 최면 시켰다 그러면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나와, 여러분 일반의식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일반의식하고 우리끼리 대화를 하는 것이지만, 근데 그 양상이 좀 달라요. 일반의식 때의 하는 얘기하고 잠재의식이 나와서 하는 얘기하고는 말투라든가 그런 것이 좀 다릅니다. 좀 어두하고 어눌하고, 예를 들어서 잠자면서 잠꾸대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달라. 그리고
내용도 달라.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상담할 때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하고 분명히 했는데 실제로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전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하고 환자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상담하죠. 물어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나는 잘 들어줍니다. 잘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100%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누구로부터 내가 학대를 받았다 라고 얘기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학대 받았다고는 그 사람의 얘기만 듣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학대를 가했다고는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봐야 돼. 이게 학대를 가했다고 하는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좋은 의도로 얘기했을지라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알아. 그래야 그러고도 그 일반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들어보고 그다음 그걸 참고를 해서 최면을 유도했을 적에 잠재의식과 소통하게 되면 그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그때 진실이 제대로 그 잠재의식은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당신 거짓말하냐 안 하냐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진실은 이렇다. 결국은 진실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의식은 나를 위해서 각색할 수도 있고 거짓말 말할 수도 있고 과장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식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새 배우려고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상담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10년을 상담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말로 타일러서 될 것 같으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야 담배 피우면 냄새도 나고 폐도 나빠져서 나중에 폐암도 걸리고 그러니까 왜 담배 피워? 담배 피지 마. 그래서 안 피울 것 같으면 문제 없죠. 다 안 피울 수 있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담배를 한번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잠재의식 속에 담배를 나는 피우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든지 좋다 라고 딱 여기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우지 바꾸지 않으면 좋다고 여기 돼 있으니까 계속 피우는 거지. 그것을 바꿔줘야지. 그것을 바꾸지 않고 일반의식만 자꾸 터치해봐야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최면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각인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그걸 고쳐줘야 돼요. 그 방법을. 어쨌든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속념입니다.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최면은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는데 진짜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말을 하냐? 나 혼자 할 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으로 하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 생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하면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능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설명했습니다. 마음이 내가 마음을 만들어내고 그 마음이 뇌를 통해서 내 몸을 지배한다. 뇌하고 내 몸하고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적인 작동으로 우리 몸 움직여요. 마음이 뇌에 작동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몰라요. 어쨌든
그 잠재의식에 있는 그 마음이,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게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뇌를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결국은 마음이죠, 그게. 그런데 그 전기적인 신호로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전선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거기서 반드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전파. 우리 공중 전파가 그거 아닙니까? 그걸 강하게 그걸 만들어서 그걸 동조시켜서 우리가 듣는 것이 라디오고 TV고. 전기만 그런 거. 우리 전기는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뉴런, 그러니까 신경세포에 흐르는 거기도 전기가 흐르니까 결국은 여기에도 아주 약하지만 자기장이 형성돼요. 뇌파죠, 뇌파. 텔레파시라고 합니다. 뇌파가 누구나 사람은 다 뇌파가 나와요. 근데 주파수가 다 달라. 나의 주파수라도 개인 주파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나하고 마음을 아직 말로 하지 않고는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파수만 맞추면 그게 가능합니다. 마치 공중에 날아다니는 어떤 방송은, 그러니까 1230이라는 사이클 전파가 날아다녀. 그걸 잡으려면 라디오에 1230의 그 바리콘에다가 동조를 시켜야죠. 딱 맞추면 그 방송이 나오잖아요. 1545면 라디오 코리아가 나오고. 그러듯이 여러분의 상대편은 그 뇌파우 주파수에 대해 딱 맞출 수만 있으면 말이 필요 없죠. 눈만 서로 쳐다보고 끔벅끔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우는 게 두 챕터 과정이고, 세 번 과정은 치료는 기술이고, 네 번째 과정에 상담 기술인데, 상담 기술이지만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마음을 읽는 기술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사회에서는 독심술 그러는데, 마음을 읽어야, 그러니까 환자가 왔을 때, 내가 도와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읽어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아무리 자기가 절박하게 왔더라도 실제로 치료하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각색을 해요. 내가 이게 약점이다 싶으면 않고, 조그마한 것은 막 크게 부풀리고, 정말로 얘기해야 될 것은 얘기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 그거 듣고 그냥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각색되고 정확한 정보가 아니니까. 그러면 정확한 그거대로 치료하면 치료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죠. A라는 원인이 A인데 그 사람 말대로 B를 치료하면 안 되죠. 그게 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는 너무 많아. 다 각색을 해요. 돈을 200불 아니라 500불을 냈어도, 큰 돈을 냈어도 각색을 합니다. 정확히 얘기를 않고, 또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정보를 일반의식이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과거를 정확히 회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못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탓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그냥 치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할 적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이런 거죠. 평소에 그냥 마음을 읽는다는 건 그냥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서 읽는 게 아니고, 말은 일반 의식에서 하니까 각색을 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부풀리기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하는 이게 손발 움직임, 몸의 움직임은 말을 할 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죠. 말을 하면서 이 말 할 때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동적으로 돼요. 그 자동적으로 되는 몸 움직임은 잠재의식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얘기를 일반의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건 나 잠재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얘기를 할 적에 가만히 그 사람 관찰하면 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얘기할 적에는, 긍정적인 얘기할 적에는 이렇게 얘기하네. 그런 것을 얼른 캐치해야 돼. 그런데 다른 말 하다가 보니까 이거 정말입니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틀려, 사인이. 그러면 자기 입으로 정말이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실제로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평소에 그 사람이 긍정적인 얘기할 때는 꼭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쪽 손을 이렇게 했다면 그건 진실이 아닌 겁니다. 진실이 아니라고 해서 당신이 거짓말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 저 사람이 지금 진실된 것을 얘기 않는구나, 왜곡해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내가 알고 있어야지.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모르고 속는 게 가장 어리석는 사람입니다. 나 속았어. 예, 뭐 속았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모르고 속는 사람은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알고 속아주면 그건 괜찮은 겁니다. 알고 속으면 괜찮고 그건 좋은 거고, 알고 속아주는 거니까. 모르고 속는 건 나쁜 거고. 그래서 얘기할 적에 저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걸 내가 얘기하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해서 정말로 그 사람은 진실은 무엇인가, 저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상담할 적에 알아내가지고 최면 속에 들어가서 유도를 할 적에, 마인드 컨트롤 할 적에 그걸 많이 참조를 하죠. 그때 또 물어보면 돼. 그러면 그거하고 마인드 컨트롤 했을 때 대답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하고 같으면 그게 진실인 거죠. 그죠? 그런 걸 검증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최면을 뭐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먼저 얘기했듯이 눈이 필요합니다. 눈이 필요합니다. 눈이 감깁니다.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최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책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도 기술적으로 검증해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보면 나는 육감적으로 그 사람의 움직임이나 뭐 이런 행동을 보면, 야, 들어갔구나 안 들어갔구나 하는 걸 이제 여러 사람 해봤으니까 되게 알아요. 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른다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먼저 수를 세요. 그러니까 숫자를 아래로 내림차순으로 세면 최면이 들어가고, 오름차로 하면 뛰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는데 잘 모르요. 그러면 일단은 열에서 최면을 더 깊이 해서 10부터 0까지 거꾸로 세겠습니다. 숫자에 주의하시고, 10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갑니다. 9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8 최면은 점점 깊어지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7, 6, 5, 4, 3, 2, 1, 제로. 자, 제로 하고는 1초, 2초 정도 정말 이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면 내가 치료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깊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그때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쭉 이렇게 손을 늘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늘리고 있어요. 이때 엄지손가락을 붙잡아요. 자, 흔들면서, 원래 최면은 자기 몸의 일부가 다른 일부에 부딪히게 되면 최면이 깊어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면은 이렇게 손을 흔들다가 놓을 적에 허벅지에 손이 닿으면 최면은 20배로 깊어집니다 하면서 놓는데, 이 흔드는 이유는 이럴 적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흔들리면 이 사람은 상당히 깊이 들어간 거야. 이제 뻣뻣하면 안 들어간 거야. 깊이 안 들어간 거야. 들어갔지만 깊이 안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게 뻣뻣이지만 이 사람 깊이 안 들어갔구나. 그러면서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체면이 10배로 깊어집니다. 또 이쪽 손도
이제 깊어집니다. 뭐 실제로 깊어지니까 이쪽 선 하면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놓고서 깊이 안 들어갔는데 내가 치료를 계속할 수가 없다 싶으면 좋습니다. 자, 상상하세요. 아주 건강하고 행복했을 때 가보았던 아주 아름다운 장소가 있으시죠? 그걸 상상하세요. 만약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가고 싶은, 정말로 가보고 싶은 장소를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자, 그 장소가 저 아래 20계단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어졌다고 내가 판단될 때까지, 아니면은 파란 하늘에 뭉게뭉게 떠 있습니다. 상상시키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옆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최면 치료 요걸 하는 사람은 문장력도, 문장이 어떻게 해서 그 사리에 맞게 탁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임기응변에 따라서 말을 쫙 만들어내야 돼. 그런 능력이 이제 자꾸 하면 늘어나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걸 떠올릴 수 있도록 그림을 설명하듯이 해야 돼. 푸른 하늘에 있습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네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면서, 그래서 깊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될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깊이 들어갔다고 판단됐어.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지금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그 우울증의 원인이 분명히 선생님은 잠재의식 속에는 있는데, 그걸 알아보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선생님 과거로. 선생님 과거로 돌아가면